네, 오늘 장내일장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모습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대내적인 여건이 모두 작용한 결과이긴 하겠습니다만 또 장중에 인도 관련해서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오면서 그 영향을 받은 것도 있어 보입니다. 인도가 금융위기가 초입기에 들어갔다 이런 분석들이 영국 가디언지라든가 여러 유수 언론에서 좀 보도가 됐나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좀 상당히 좀 우려감을 갖고 있는 듯 하더군요. 인도 루피아가 최저치에 달했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12년 내에 가장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다라는 그런 분석과 함께 전반적으로 지금 IMF에 손을 벌리는 마지막 단계에 초읽기에 들어갔다 그런 분석이 힘을 얻으면서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우리 증시를 좀 누른 듯한 그런 양상입니다. 물론 그것 하나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장중에 들려온 소식이만큼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12포인트가 코스닥은 빠졌고요. 종합주가 지수도 30포인트 가까이 빠지면서 1990선도 내주었습니다. 1887로 끝나네요. 코스닥은 537로 끝났고요. 자, 시황센터의 김혜영 캐스터가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정리했으니까요.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마감 시황 살펴봅니다. 자, 오늘 약세로 출발했던 코스피 지수, 외국인 쪽에서 5거래일째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장중 1920선 지지에 나섭니다. 상승 쪽으로 방향을 트는가 싶었는데 기간 쪽에 강한 매도 물량, 프로그램 쪽에서도 매도 물량이 강하게 나오면서 하락세가 나옵니다. 특히나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시기가 임박했다라는 관측과 함께 인도를 비롯한 신흥국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이 되면서 우리 시장 역시 재차 하락세가 나왔는데요. 특히나 인도 쪽에서의 흐름, 인도와 관련된 이 위기설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장 역시 투자 심리 강하게 얼어붙으면서 급락세가 다소 큰 폭으로 연출이 되죠. 막판 갈수록 더욱더 밀리는 모습, 특히나 업종별로는 최근 흐름이 좋았던 철강, 또 그리고 화학 쪽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깊었는데요. 오늘 코스피 마감 종가 살펴보겠습니다. 29포인트의 하락세입니다. 결국 1890선도 내주고 말았습니다. 1887선에 장마쳤고요. 자, 이어서 수급 확인해 봐야죠. 자, 오늘 외국인 쪽에서 현물 쪽에서는 5거래일째 매수세가 유입이 됩니다. 그러나 프로그램 쪽에서는 매도 물량 강하게 내려놓으면서 지수 하락의 원인이 되기도 했는데요. 또한 기간 쪽에서 현물 쪽에서 2천억 원에 가까운 매도 물량 내놓습니다. 자, 개인 쪽에서는 오늘 눈치 보기 장세가 다소 연출이 됐었는데 막판 돼서 매수세가 나오네요. 40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 나타내며 장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흐름 짚어봅니다. 자, 오늘 코스닥 역시 약세로 출발한 뒤 장중 소폭의 상승세를 오전장에서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코스피 지수 급락하자 역시나 코스닥도 밀릴 수밖에 없었죠. 550선 내주고 540선도 붕괴가 됩니다. 오늘 12포인트의 하락 흐름 537선에 장맞춘 모습입니다. 막판 갈수록 낙폭이 더욱더 깊어진 모습인데요. 이 가운데 수급 상황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의 수급입니다. 오늘 개인 쪽에서는 매도 물량입니다. 외국인 쪽에서 막판 들어서면서 매수로 전환을 했네요. 15억 원의 매수세, 기간 쪽에서 30억 원의 매수 우위, 개인 쪽에서 29억 원의 매도세 내놨습니다. 자,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봅니다. 자, 오늘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출발을 합니다. 7원 안팎의 상승세가 이어졌는데요. 전반적인 아시아 통화 약세 편승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1120원 선 무난하게 상향 돌파를 했습니다. 이 미국 10년물 국채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3% 안팎의 세를 보이면서 이 달러와 강세에 영향을 미쳤고요. 또 이 미국의 FOMC 회의를 앞두고 이 역시 달러와 강세를 낳았습니다. 이 가운데 인도와 관련된 이 금융위기설 역시 오늘 원달러 환율의 주요 변수로 작용을 했는데요. 자, 오늘 원달러 환율 7원의 상승입니다. 1122원 60전에 장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삼성전자 오전장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1% 정도의 상승 흐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수 꺾이면서 삼성전자 같이 밀립니다. 1%의 하락 흐름 126만 9천 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자, 이어서 자동차 쪽도 나란히 밀립니다. 현대차가 2%, 모비스와 기아차 역시 1% 내림세입니다. 특히나 파업 우려감 역시 나오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 나타나고요. 철강적도 오늘은 밀리죠. 포스코가 1%대의 낙폭 32만 6,5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자, 이어서 코스피 시총 7위부터 12위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역시나 SK하이닉스 역시 좀 밀립니다. IT주들 오전장에서 힘을 좀 내나 싶었는데 오후장 들어서면서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두드러졌고요.
이어서 신한제주와 한국전력이 1% 내외의 하락세, LG화학이 좀 강하게 밀립니다. 최근 화학 쪽 흐름이 좋았는데 역시나 지수가 하락하자 가던 쪽 화학부터 밀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LG화학이 3%대의 급락 흐름, 27만 7,5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코스피에 이어 코스닥 역시 시총 모습 좋지가 않습니다. 셀트리온이 2%대의 하락세, 62,4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그나마 흐름이 좀 나온 쪽은 오늘 서울 반도체입니다. 오늘 2%대의 상승세가 나오죠. LED 조명 시장 개화와 관련해서 오늘 장중 신고가 찍기도 했습니다. 39,8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 이어서 동서가 3% 밀립니다. 파라다이스 역시 2%대의 하락 보였고요. 자, 이어서 코스닥 시총 7위부터 12위입니다. 역시나 한국전력을 제외하고는 뒷판 역시 모두 다 파란불로 장을 마칩니다. CJ는 4%, 포스코 ICT가 3%, CJEN은 역시 2% 밀립니다. 전반적으로 파란불 하락세로 장마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 장 특징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봅니다. 먼저 조선주 흐름부터 짚어볼 텐데요. 최근 신조선가와 유럽 경기 회복 기대감에 상승세가 좀 나오나 싶었던 조선주들, 오전장에는 전반적으로 상승이었는데 오후장 들어서면서 희비가 엇갈립니다. 결국 홍조 양상으로 장마친 모습이죠. 대우 조선해양이 1% 상승세입니다. 29,3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 반면 한진중공업은 좀 강하게 밀립니다. 3%대의 하락 흐름, 12,15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이어서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1%대의 하락세 보였습니다. 자, 또 최근 단기 급등 이 테마 쪽 보였던 DMZ 관련주들 오늘 전방위적으로 급락세가 줄줄이 나옵니다. 특히나 코아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4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9%대의 급락 흐름 1,560원에 종가를 기록했고요. 자, 이어서 3거래일 연속 상한가 보였던 삼명홀딩스 역시 밀립니다. 20%대의 급락 흐름. 반면 루버와 이화공영 역시 오후장 들어서는 좀 밀리는가 파란불을 보이는가 싶었는데요. 막판 들어서면서 상승세가 또 다시 강하게 부각이 됩니다. 이화공영이 15% 상한가로 장마치면서 3,45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로봇 관련주 살펴봅니다. 이 3D 프린터를 활용한 모션 컨트롤러와 관련돼 오늘 강세 흐름이 좀 나왔는데요. 이 로봇스타가 상한가, 맥스로텍 역시 상한가, 동부로봇 역시 상한가입니다. 자, 이 같은 상한가의 원인, 이 산업용 로봇을 제작하는 업체들이 3D 프린터의 기본 원리인 X와 Y, Z축의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는 모션 컨트롤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소식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유진로봇과 에이드칩스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STX 그룹도 살펴봅니다. 이 회생 기대감에 오늘은 줄줄이 상한가를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STX와 페노션, 중공업과 엔진까지 4종목 모두 상한가고요. 조선해양 역시 10%대의 급등세가 나옵니다. 전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이 선행회계법인이 실사 보고서 설명회를 개최했는데요. 역시나 청산가치보다는 계속가치가 높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오늘 회생 기대감이 강하게 일며 전반적인 상한가를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코리아나 살펴봅니다. 이 M&A 기대감과 관련돼서 오늘 급등세가 오전장에서 좀 나왔습니다. 이 상승폭이 막판 들어서면서 다소 좀 주춤하죠. 그래도 3%대의 강세 지킵니다. 1,91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남광토건 살펴봅니다. 이 주주협의회가 무산되고 또 오버행 이슈까지 최근 악재들이 거듭되고 있는데요. 이 남광토건의 경우 전일에도 하락 흐름이 강하게 빗어졌고 전일에도 하한가, 전전일에도 하한가, 오늘 3일째 하한가입니다. 이 주당 2,750원씩 밀리며 15,8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대신증권 컨설팅랩의 최진 책임연구원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오늘 장 좀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 분위기가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괜히 염려가 되는데요. 오늘 장 정리부터 듣겠습니다. 예, 일단 금요일시장은 오전 중 보합권에서 상승 출발을 좀 보였었지만은 오후 들어 약세로 전환된 가운데 유가증권 시장이 1,900선이 훼손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증시는 미국 증시의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인도 및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이머징 증시가 급락세를 보인 점이 전체적으로 국내 투자 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한 모습이었었는데요. 다만 수급 면에서는 국내 기관들의 매도세가 시장을 약세로 이끌 가운데 외국인들은 닷새 연속 순매수 행진을 보인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최근 인도 및 인도네시아 등 아시안의 이머징 국가들의 경우 경상수지 적자폭 확대와 더불어 경기 부진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9월을 앞두고 9월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 국가들의 그 금융시장은 환율 및 금리 상승과 더불어 주가 하락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른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심리가 금일 국내 증시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렇다면 내일장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잡고 계신지 일단 궁금합니다. 내일장도 오늘처럼 좀 비교적 큰 폭으로 밀릴런지 염려가 되고요. 그렇다면은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예, 일단 최근 나타나고 있는 이머징 국가들의 그 투자 심리 약화 부분에 관련돼서 일단 이들 국가의 그 금융 지표들을 좀 더 확인을 해봐야, 안정세를 먼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만 국내 증시 환경 같은 경우에서는 이들 국가는 상대적으로 좀 더 차별화될 수 있을 것으로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들 국가들 같은 경우에서는 경상수지 적재로 고생하고 있는 반면에 국내 경기 같은 경우에서는 경상수지 흑자폭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이들 국가들 내에서 원화 환율도 역시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면에서 봤을 때도 국내 증시에 있어서는 외국인들이 닷새 연속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한편 현재 미국 국채금리 선물도 전일 대비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단기적인 부분은 좀 더 판단을 해봐야겠지만 국내 증시의 차별화는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신증권의 최진 책임연구원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이 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1890선도 너무 힘없이 내주고 그래가지고 내일도 이제 급락으로 시작하는 거 아닌가 많은 분들께서 좀 염려를 하실 텐데요. 자, 샘플러스 로저스타 클럽의 이상로 전문위원의 날카롭고 또 예리한 분석과 전망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은 수고보다는 좀 마음고생이 많은 하루였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 여러분께요. 자, 오늘 수급적인 특징과 업종별 흐름 어떠했던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가 오늘 1.5%나 빠졌죠. 오랜만에 이런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반갑지는 않죠. 반갑지는 않은데 이런 부분 이렇게 코스닥과 코스피가 외부 악재라든지 아니면 내부적인 차익 실현으로 이렇게 크게 흔들리다니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3%가 빠졌습니다. 이러니 코스닥이지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건데 자, 냉정하게 따져보시면 오늘의 하락 자체는 좀 더 차익 실현의 매물이 상당히 많았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고요. 장 마지막에 외국인이 또 큰 폭의 매수세로 돌아서는 모습은 참 얘들이 왜 이러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시 한 번 더 시장에 대한 기대를 한 컷 더 올리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네요. 같이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지지가 나와야 될 1890선이 힘없이 무너지는 결과를 좀 초래했었고요. 외국인의 매수세는 보였지만 그 부분 자체가 소극적인 매수세였구나라는 부분을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보인다고 해서 주가는 꼭 오르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호가를 위에 거를 매수 호가를 체결을 시켜야지만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은 지지를 하는 그런 형국이 마지막에는 좀 나타났다는 게 긍정적인 의미로 좀 해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도 한번 같이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오늘 큰 폭의 하락세를 좀 보이면서 지수 자체가 힘없이 무너졌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분위기 자체는 코스피에 쏠려 있는 가운데 코스닥이 IT 부품이 선전하면서 어느 정도 지수를 올렸다고 치면 지금 자리에서 또다시 크게 빠지는 이유는 바로 의료정밀 기기라든지 제약업종이 오늘 또다시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거기에 대한 악재가 좀 더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볼 필요가 있겠고요.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양시장 모두 어느 정도 내일 좋은 분위기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갭 상승이 꼭 동반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힘없이 무너졌던
선이라든지 아니면 코스피의 1890선 위에서 체결이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같이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업종별로 살펴보시기 전에 일단은 외국인의 포지션 오늘 코스피를 보시더라도 상당히 많이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하다가 다시 한번 더 크게 사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변동폭이 상당히 심하게 나타났다는 거죠. 오늘 하루에 지수가 상당히 힘들었구나라는 분위기를 외국인도 외국인의 어느 정도 매수세를 보면서 우리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수상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 외국인이 큰 폭의 매수세를 보였던 것은 바로 전기 전지 업종이었습니다. 오늘 애플의 어느 정도의 상승 그리고 인텔의 상승이라는 다우증시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외국인의 이 전기 전지 업종의 매수세는 좀 더 의미를 둘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화학 업종의 매수세 오늘도 들어왔었고 철강금속 업종 그리고 서비스 업종, 운수장비 업종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이 차익 실현을 좀 보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외국인이 오늘 물량을 받아주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같이 한번 또 보시면 외국인은 금속업종 그리고 IT 부품업종,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매수세를 좀 보이는 결과를 좀 보였습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는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에 관련된 경기 민감주가 활약을 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매수세가 좀 나타났다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애플이라든지 아니면 삼성전자가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느 정도 IT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더 올라가지 않나 그렇게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오늘 반도체 업종, IT 업종에 대해서 매수세를 보이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슈와 함께 등락을 나타냈던 종목들은 주로 어떤 종목들을 꼽으셨는지요? 예, 두산인프라코어 그리고 인터플렉스,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삼성전자 주가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 마지막에 좀 더 빠지면서 1.3% 정도 약보합권의 모습으로 마감을 했는데 우리가 삼성전자 주가 차트를 보시기 전에 어느 정도는 애플의 주가 차트와 같이 한번 연관해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애플 컴퓨터 바로 애플의 차트고요. 애플의 차트 한번 보시면 현재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지금 예전에 뭐 400달러가 붕괴되었다 이런 말들이 와닿았지만 어느 정도 지지 쌍바닥으로 확인하고 난 다음에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고 다시 한 번 더 시총 상위 1위로 올라가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지금 507달러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 자체는 어느 정도 애플이 신제품을 발표를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기조를 좀 더 엮지 않을까 그런 분위기도 있겠고요. 그리고 영화 잡스가 개봉을 앞두고 있죠. 그런 분위기도 다시 한 번 더 애플에 대해 재평가되는 관점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삼성전자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애플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애플과 삼성전자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지금 3분기, 2분기까지는 비수기입니다. 하지만 3분기 그리고 4분기로 넘어갈수록 다시 한 번 더 IT가 조명을 받을 확률이 높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애플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는 거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갤럭시 노트 3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죠.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 거기에 대한 스마트폰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우려감은 지금 이 지점에서 반영이 다 되지 않았나 그런 시각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외국인의 수급적인 부분을 보시더라도 바닥권에서 지금 외국인이 잡아줬거든요. 그러나 이 매수세는 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록 하락을 하였지만 이런 분위기 자체는 유럽의 경기 회복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이 다시 한 번 더 반동 국면이 나타날 수 있다는 강한 부분을 어필하는 모습이었다고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한 삼성전자는 그렇게 쉽게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삼성전자 지금도 좋은 가격대죠. 130만 원 밑으로는 예전에 제가 신의 한 수라고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요. 130만 원 밑으로는 지금 고수의 영역이다.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사도 괜찮은 가격대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어서 인터플렉스라는 종목을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앞서 봤던 애플의 차트가 오르듯이 지금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도 FPCB 관련으로 인터플렉스는 애플에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죠. 그래서 주가 차트도 지금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격적으로 봤을 때 4만 원 밑으로는 어느 정도 과매도선이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애플 차트와 상당히 유사한 게 어느 정도 쌍바닥권을 찍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반등 패턴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은 다시 한 번 더 큰 폭의 상승세를 이끌어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 지금 주가가 이렇게 빠졌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유상증자를 실시한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하지만 기업 차원에서 본다면 유상증자가 돈이 없기 때문에 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그만큼 다시 그 돈을 받아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재투자를 할 수 있는 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됐다면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큰 상승 기조를 유지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인터플렉스를 말씀을 드렸던 것은 IT 부품의 그만큼 대표적인 업종이라는 거죠. 이 종목 말고도 지금 최근 들어서 스마트폰 관련으로 IT 부품 업종이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하는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중에서 삼성전자 관련주, SMAC이라든지 BH 이런 종목군들도 같이 보시고요. 그리고 인터플렉스도 양차를 타고 있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에도 납품하고 그리고 애플에도 납품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지금은 매수권으로 임하는 것도 괜찮다. 그만큼 지금은 기업 가치에 대한 재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지지가 나온 마당에 우리가 여기서는 겁낼 것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산인프라코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두산인프라코어 오늘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그래서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또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을 하는구나. 그리고 상승 기조, 그만큼 위에서 물량 자체가 개인 물량이 2만 원에서 2만 5천 원대가 상당히 많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자체에 물려있던 분들은 아직까지도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가 싶더니 다시 한번 빠지는구나, 오늘 정리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경기 회복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은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형국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봤을 때는 지금 오늘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이 좀 나왔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못된 짓을 했는 거는 바로 기관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아니고요. 외국인은 도리어 받아줬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명심을 하시고, 제가 키포인트로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게, 바닥권에서 외국인이 어느 정도 매집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진짜 바닥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손바뀜 현상일 뿐이고 지금 단기적인 조정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주가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지금 우리는 13,000원대 부근에서는 강력한 매수권으로 다시 한번 임하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이거 지금 물려 계시는 분들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가격대 13,000원 전후반해서 가격 다시 온다면 그때는 추가 매수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빠져나오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이 자리에서 상승 기조로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쉽게 갈 수 있는 차트가 나올 수 있거든요. 패턴 자체가 지금 상당히 쉽습니다. 그만큼 상단에 거래량이 다 몰려있기 때문에 지금 15,000원까지는 쉽게 갈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명심을 하시고, 내일도 쫄 필요는 없습니다. 공포감에 질리실 필요도 없고요. 다시 한번 더 희망의 코스피, 희망의 코스닥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희망을 잃지 말고 시장 분위기에 너무 쫄지 말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내일장 대비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 보입니다. 유진투자증권 압구정점의 정승현 과장과 인베스트와이즐리 이주경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내일장 이길 수 있는 다이렉트 전략 화면으로 확인을 해보죠. 네, 주식을 살까 종목 선정법은 뭘 살까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정세용 과장께서는 신흥국에 대한 우려로 매수 기회다. 하반기 업황 턴어라운드 종목은 지했습니다. 이주경 팀장은 하락시의 매수 전략을 조선과 화학업종에 주목하자 대한유화를 종목으로 꼽아오셨군요. 네, 안 그래도 오늘 인도의 금융위기가 임박했다, 이런 설로 인해서 우리 시장도 상당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에 딱 맞게 신흥국에 대한 우려감으로 지금은 매수 기회다라는 의견을 주신 듯한데요. 정세영 과장께 먼저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 뭐 오늘 신흥국 우려감으로 지수가 우리 시장도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았고 뭐 오늘 뭐 코스피, 코스닥 뭐 1.5% 넘게, 코스닥은 또 2%가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뭐 장중 뭐 나왔던 얘기이긴 합니다만 뭐 하루 이틀 된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 전반적으로 이 신흥국에 대한 뭐 브라질도 마찬가지고요. 신흥국에 대한 그 우려감 그리고 이 환율의 움직임은 지난 한 5월경부터 움직임이 확실히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단지 원 달러 환율 정도만 우리 시장 뭐 우리와 워낙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원 달러 환율에 대한 시장의 영향권이 미미했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 대한 환율에 별로 신경을 못 썼다 뿐이지 5월경부터 뭐 인도의 루피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루피와 이런 환율의 움직임들은 상당히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그 얘기가 나왔던 시점이 출구 전략의 얘기가 나왔던 시점과 맞물리면서 그리고 이 환율의 영향 때문에 환율이 계속 그 이제 신흥국 이 환율이 이제 급등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 가격 자체가 국가 수출에 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수입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간과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들은 시장에 조금씩 얘기가 흘러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만 일단 우리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그리고 신흥국 우리 시장이 또 신흥국으로 분류가 되는 뭐 그런 국가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아니기 때문에 뭐 인도라든지 그리고 브라질이라든지 그리고 인도네시아 이런 국가들에 대한 환율의 움직임에 대해서 크게 뭐 신경을 쓰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이제 쌓이다 보니까 오늘 뭐 시장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들이 아마 시장에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급락이 나왔습니다. 단기적으로 뭐 장중에 외국인의 매도세 그리고 기관의 매도세가 시장에 출회가 되면서 일단 시장에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뭐 그런 흐름을 보여줬는데 일단 앞으로의 시장 흐름 자체는 뭐 일단 오늘 뭐 외국인은 그나마 매수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기관이나 외국인은 필두로 이렇게 좀 바꿔가면서 뭐 차익 실현 물량 뭐 1920, 30포인트까지 찍었기 때문에 그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이 신흥국의 우려가 우리나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뭐 금융위기 그리고 뭐 IMF 정도 수준까지 뭐 인도나 인도네시아의 재정 적자 그리고 인플레 우려감 그리고 외환 보유의 감소 수준이 지난 아시아 금융위기 IMF 때 90년대 후반 97년 98년 이 정도 수준까지 와 있다라고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데 일단 이렇게 신흥국 그 환율이 급등을 하고 외환 보유액이 감소를 하고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뭐 인플레 부담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감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수출주에도 분명히 뭐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기관들의 매도세가 나온 것 같은데 하지만 우리나라 그 체력이나 대외 수지에 대한 의존도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물론 인도에 대한 그 뭐 자동차 수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포르쉐는 많은 부분이 차지하고 그 대외 수지에 있어서도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지만 일단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일단 신흥국에 대한 우려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루 이틀 뭐 지나왔던 얘기는 아니고 이들의 국가 위기가 오더라도 사실 아시아 전반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은 신흥국에 분류되는 나라는 아니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일단 이들 나라의 어떤 자금들이 신흥국 자금이 빠지게 되면 다시 또 우리나라 증시 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대외 수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체력적으로 상당히 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증시에 자금이 외국인 자금이 다시 유입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으로 봤을 때는 일단 이런 뭐 단기적인 그 시장의 이슈 그리고 단기적 악재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시장이 일시적으로 충격이 왔을 때는 충분히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증시 체력으로 봤을 때는 저가 매수 충분히 유입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히려 이런 위기가 전반적으로 시장 전체에 크게 확산될 가능성은 그다지 크게 보시진 않고요. 오히려 좀 저가로 주식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오히려 인식을 하고 계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주경 팀장께서도 역시 하락시의 매수 전략이시군요. 네, 저 역시 마찬가지 의견입니다. 저는 이제 약 3주 전부터 이제 계속 하락시 매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왕이면 싸게 사면 좋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고, 앞서 이제 정승현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동남아발 이 금융위기 지금 가능성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시장, 우리나라가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이고, 그다지 뭐 지금 단기적인 악재는 될 수 있지만 시장에 이제 조정의 빌미가 될 뿐이지 그 외에 우리 시장에 크게 타격을 준다라고 보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하락시 매수 관점은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오늘 동남아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또 다시 이제 미국에 잠시 또 신경을 안 쓰게 되고, 예, 유럽이나 중국에 잠시 잊고 있는 그런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지금 동남아가 아닙니다. 역시 미국과 중국, 유럽이 되겠고, 금일, 이번 주 들어서 이제 FOMC 회의록 공개가 있고, 잭슨홀 미팅이라는 이벤트가 있고, 관망세가 이어지다, 예, 오늘 이제 시장 분위기가 좋았다가, 이제 뭐 동남아발 뉴스로, 좀 미국의 양적 완화 부분을 조금 누르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블룸버그에서 이제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이코노미스트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했는데 65% 이상이 이제 9월 FOMC 양적 완화가 이제 축소가 시작이 된다라고 이제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불확실성 해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시장에서 알지 못하는 부분이 어떻게 할까 들어가도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이 고민을 하게 되는데, 불확실성 해소가 되면서 오히려 시장은 이제 상승 방향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오늘 시장에서 특히 가장 티가 나게 증명을 해줬습니다. 시장의 수급 부분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잠시 오늘 이제 수급 부분 흐름 보시면서 가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수급 상태인데요. 자, 장중 들어서 계속해서, 예, 외국인 수급이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잠시 이제 지수 충격과 더불어서 잠시, 예, 좀 매도세로 돌아섰다가 장 막판까지 해서 외국인들의 수급은 아주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고, 이제 이 일별 동향 이제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8월 들어서 이 외국인들이 잠시, 예, 지난주죠, 순매도로 전환을 했다가 그 전에 이어지던 약 12일간의 순매수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에 더불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연기금의 수급, 예,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역시 우리나라 시장은 전기전자,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유럽과 중국의 경기 회복에 따른 수혜주로 이제 다른 이제 조선 업종이나 화학 업종에 같이 좀 관심을 가지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금일 시장에 대해서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결론을 드려서,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종목 선정법입니다. 하반기 업황 턴어라운드 종목을 말씀하시는군요. 네. 어제 뉴스를 보니까 구리 가격이 최근 2주 동안 거의 10%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돌던데, 최근 10주 내에 가장 높은 가격의 구리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이는데, 우리가 이제 경기 회복 국면에 들어서게 되고 시장이 어느 정도 경기가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을 때 우리가 비철금속, 특히나 구리 가격을 집중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인 산업재에 있어서 구리가 들어가지 않는 산업재는 거의 없다. 우리가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전깃줄에만도 상당한 양들의 구리가 들어가게 되고, 그렇다고 본다면 구리가 수요가 확산이 되면 될수록 경기는 확장 국면, 경기 회복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것이 이제 반증하는 게 결국 구리 가격인데,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제 산업재, 이제 구리와 연동해서 볼 수 있는 산업은 대부분 뭐 기간 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조선화학, 그리고 뭐 에너지, 이와 관련된 뭐 회사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구리 가격과 맞물려서, 최근에, 구리 가격이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점은 중국과 미국, 그리고 유럽의 경기 회복 기대감들이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반증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유럽의 경기가 회복이 됐을 때 과연 우리나라 업종 중에서 가장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업종은 어디냐라고 본다면 결국 조선, 해운이겠죠. 그와 맞물린 우리 산업 구조가 많이 있고, 특히나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화학, 그리고 조선, 뭐 철강,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가 회복이 되면 이들 산업에 가장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고, 그 내용이 맞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중국과 미국의 그 경기 회복, 뭐 출구 전략 얘기도 나오고, 뭐 양적 완화 축소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만 결국에는 경기가 회복이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라고 본다면, 뭐 일단 단기적으로 양적 완화가 시행되면 뭐 금융 시장에 충격은 있겠지만 경기가 결국에는 활성화된다라고 한다면 그와 관련된 경기 턴어라운드 종목에는 꾸준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결국에는 그 구리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 자체도 이들의 종목, 이들의 업종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그 신흥국 우려감들이 이제 표명이 되면 뭐 단기적으로는 뭐 오늘과 같은 상황들이 아마 일시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단기 조정의 빌미가 충분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본다면, 하지만 전반적인 하반기 업황에 대한 턴어라운드 가능성들은 아까 말씀드린 기간 산업 위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면, 조정의 빌미, 금융시장의 조정의 빌미가 나왔을 때 경기 민감주들, 경기가 턴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매수 여력은 충분히 보유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일단 뭐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화학, 그리고 조선, 에너지, 뭐 정유주들이 되겠죠. 그리고 금속, 최근에 뭐 철강 금속들이 잘 움직이고 있는데, 특히나 또 비철 금속, 뭐 고려아연 이런 종목도 최근에 바닥을 찍고 바닥 대비 뭐 20% 올라왔지만 뭐 조정이 충분히 나오면 저는 접근 가능한 종목들이라고 보고 있고요. 뭐 이런 관련해서 경기 민감주들, 이런 기간 산업 들에 대한 관심 하반기에는 지속적으로 가져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주경 팀장께서는 조선과 화학업종을 말씀하시는군요. 시장에서 다시금 재조명을 받고 있는 분야입니다. 네, 제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종으로는 조선화학, 앞서서 정성훈 과장님이 또 너무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수급상으로 봤을 때는 전기전자입니다. 하지만은 경기가 회복된다라는 신호탄이 울리게 되면은 가장 먼저 움직일 것은 조선과 화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경제 흐름에 있어서 가장 먼저 민감하게 움직이는 부분을 조금 염두를 해 두셔야 하는데, 화학이 석유화학을 포함해서 각종 이제 화학 제품, 이제 생활 소비재들이 발생을 하면서 제조업의 기반이 되는 화학 업종들이 먼저 움직여줘야지 경기 회복 신호탄이 울리면서 같이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어찌 보면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업종은 경기의 화랑기에 가장 막바지에 좀 움직이는 업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신호탄이 울리게 되면은 경기 회복의 신호탄이 울리게 되면은 그 가장 이제 화랑기에 있을 주가 상승에 대비를 해서 선침의 부분이 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유럽과 중국 관련해서 수출주와 이제 소비주의 주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가장 대표적으로 어울릴 만한 업종이라는 역시 조선과 화학 업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간단하게 이제 몇 가지 종목을 이제 콕 집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는 태웅, 이제 OCI 머티리얼즈, 그리고 한진중공업, OCI, 그리고 현대중공업, 그리고 동국제강, 한진해운 정도를 들 수가 있겠는데,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어찌 보면은 그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해야 되죠. 이제 한동안 계속 관심을 못 받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꿈틀꿈틀 움직이는 그 흐름을 보여주었는데요. 역시 주가의 흐름도 마찬가지로 이제 초창기에 출발한다는 신호탄이 한번 울렸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추세가 유지된다고 한다면은 지속적으로 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조금 더 길게 끌고 가시는 전략도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조선과 화학 업종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 지수가 하락 시에마다 같이 동반 매수하시는 전략으로 참여하시면은 좋은 그 수익으로 보답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종목으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정 과장님께서 먼저 GS 갖고 오셨는데요. 네, 사실 뭐 에너지 그 3사 회사라고 보시면 되죠. 뭐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SOL GS. GS는 지주회사입니다. 지주회사고 GS 칼텍스가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뭐 정유회사라고 보셔도 무방하고, 그리고 GS 자회사 중에 GS EPS 전력회사, 민간 발전회사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보는 뭐 GS25, GS 리테일이라는 회사를 가지고 주요 종속회사로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2분기 실적은 상반기 실적은 발전, 아까 말씀드린 GS EPS 그리고 GS 리테일 쪽에서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하지만 GS 칼텍스는 정제 마진이라고 그러는데, 정제 마진이 별로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 정제 마진이 뭐냐면, 우리 정유회사들은 대부분 그 정유를 먼저 사놓죠.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떨어지게 되면 비싼 값에 사놓고 팔 때는 싸게 유가를 그 정유를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제 마진 자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기름값이 올라가게 되면 싸게 사놨던 그 원유 가격이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에 그 정제 마진이 높아지는데, 상반기 때는 원자재 가격이 워낙 하향 변동성을 그리면서 별로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정제 마진의 이익이 감소했기 때문에 GS 칼텍스의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고, 나머지 자회사들의 실적이 커버가 되면서 2분기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높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반기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 GS 칼텍스다. 정유 회사들에 대한 이익 턴어라운드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일단 타 정유사 대비 분기 실적 감소폭이 낮았습니다. 그만큼 이익 회복력 자체도 아마 타사 대비 좀 빠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상반기 대비 하반기 영업이익이 약 26%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마 GS 칼텍스의 실적이 빠르게 개선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실적의 반영치 감안한다면 26% 무난하게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실적 상향 조정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보통 지주회사의 가격을 볼 때, 우리가 주가를 볼 때 NAV 현재 그 순자산 가치와 그리고 PBR을 많이 봅니다. PBR과 NAV를 많이 보는데, 일단 PER은 여러 가지 종속 회사들을 넣고 끼워 맞추다 보면 실적이 좋은 회사도 있고 나쁜 회사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다 차치하고 사실 그 순자산 가치들이 얼마가 되느냐, 그리고 주가를 청산했을 때 PBR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거래되느냐, 이 부분이 지주회사를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부분인데, 현재 PBR이 0.7배 정도 수준으로 GS는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이 안 된다는 거는 그만큼 싸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감안한다면 일단 저평가 메리트 분명히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하반기 때 이익 성장세 그리고 GS 칼텍스의 정제 마진 개선 속도 감안한다면 충분히 지금 가격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는 적절한 저평가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차트를 보시면서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오늘 딱 조정이 나오면서 55,00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지금 딱 21선을 조정을 버텨내고 있는 형국입니다. 55,000원 정도가 21선 딱 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적절하게 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55,000원 이상대에서 한 6만원대까지는 좀 매물대가 가볍다. 그 이상 6만원을 안착을 하면 그 위도 훨씬 더 가볍긴 하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6만원대 목표가 설정하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약 51,500원 정도 라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대한유화 또 화학 관련된 기업을 오늘 추천하십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대한유아인데요. 제가 7월 약 한 달 전에 7월 한 두째 주 정도에 제가 여기 방송에 나와서 이제 추천을 드린 종목인데 당시에는 이제 아쉽게도 이제 매수가에 도달하지 않고 이제 바로 상승해버린 종목입니다. 따라서 이제 제가 아까운 종목이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기다리고 있던 좀 때가 왔습니다. 이제 매수할 때가 왔고 저는 이제 조금 가격권은 이제 53,500원에서 55,000원권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금일 시장의 급락과 더불어서 이제 굉장히 싼 가격에 주가를 주게 되었고 대한유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고 있는 기업이겠지만 지금 이제 대한유아를 매수할 만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자 이제 실적 부분인 이제 개선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대한유아 같은 경우는 실적과 더불어서 장기간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 흐름을 보이다가 실적이 돌아서면서 주가 흐름 역시 같이 돌아서는 부분입니다. 이제 7월에 들어서는 대량 거래 동반과 함께 이제 한번 스타트 신호를 주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매수 타임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제 드디어 매수할 만한 가격권에 왔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고 이제 대한유아에 대해서 좀 기대해 볼 부분은 이제 2014년에 2.5EG라고 하는 이제 산화 에틸렌, 그리고 에틸렌 글리콜이라고 하는 이제 신규 설비가 증설이 되고 이제 본격 가동이 되면서 이제 더더욱더 매출 증가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대한유아 대표적으로 이제 평균 배당 성향이 20% 수준에 육박하는 이제 배당주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이제 실적 개선과 함께 배당이 부활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할 수가 있겠고, 이제 대한유아가 가지고 있는 그 부동산이 있습니다. 이제 여수에 있는데 그 부동산 가치 역시 동반 상승함에 따라서 회사의 자산 가치 역시 같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잠시 이제 기술적인 차트 흐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작년 초부터 거의 1년 가까이, 1년 반여를 계속해서 지속 하락 흐름을 보여주는데 이 부분은 역시 실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12년 들어서 이제 그 적자 48억 적자를 기록하고 나서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되는 부분이 아직 차트는 주가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현재 이제 지난달에 대량 거래를 동반하고 지금 현재 구간은 주가의 눌림목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금일 굉장히 좀 좋은 주가 가격을 좀 주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제 제가 제시해드린 가격은 53,500원에서 55,000원 구간을 말씀을 드렸는데 내일 시초가부터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상승 흐름이 한번 파동이 이어지게 되면은 파동으로 계산치하면 약 7만 원 정도까지는 좀 무난하게 실적 대비 주가가 형성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시장 충격이 또다시 이어지게 된다면은 이제 손절 부분은 조금 짧게 49,000원으로 형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상황을 감안해서 손절 부분을 좀 짧게 잡아주셨습니다. 계속해서 AS를 이어가겠습니다. 정 과장님이 지난번에 추천하신 한진중공업 수익이 벌써 8%대까지 굉장히 높게 났습니다. 네. 어떻게 할까요? 네, 오늘 장중 고가 수준에는 그 정도 안, 제가 제시한 목표가가 13,000원인데 오늘 12,900원까지 찍었네요. 일단 시장 분위기는 조선화학,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런 분위기로 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아마 눌림목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아와 전반적인 그 우려감 이런 부분들 감안한다면 일단 저가에 사신 분들은 오늘 조정은 저는 길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 좀 더 갈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유 전략 계속 유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주경 팀장님의 기아차 아직까지는 매수가 미도달로 나와 있는데요. 예, 기아차의 그 매수 가격, 적정 매수 가격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쉽게도 좀 이렇게 바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금일 지수 조정과 함께 더불어서 한 2, 3일 정도 기다리면은 매수가 무난하게 매수할 기회를 주지 않을까 보여지고 매수가 도달하게 되면 매수하고 보유하신 전략으로 임하시면은 좀 끌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다이렉트 전략을 모두 들어봤습니다. 여러분께 참고하시고요. 다시 한번 이해가 쉽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승용 과장, 이주경 팀장 두 분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장 내일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장 물론 급락하긴 했습니다만 또 하루 만에 반전되는 경우들도 요즘 왕왕 있으니까요. 내일장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